요즘 앉았다가 일어설 때 다리에 힘이 툭 빠지는 느낌 드시나요?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무릎이 떨리진 않으세요? 또 요즘 들어 병뚜껑 하나 열기도 힘들어지고 평지를 걸을 때도 종아리가 불안하게 후들거리는 느낌. 혹시 이런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지금 말씀드린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몸에서 단백질 부족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게 근육이고, 근육이 줄어들면 걷기, 균형, 체력, 일상생활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백질만 제대로 챙겨드리면 이런 증상들은 충분히 되돌릴 수 있고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인 몸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씹기 쉽고 준비 간단하고 혈당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시니어 맞춤 단백질 식단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하루 단백질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는 일일 완성 식단표도 함께 드릴게요. 그렇다면 단백질 부족은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이 부분을 꼭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매년 1%씩 감소합니다. 그런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이 속도가 2배까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힘들어지고, 걷는 속도도 느려지고, 균형을 잡는 능력까지 떨어집니다. 결국 낙상 위험이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노년층에서 낙상은 매우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면역력이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단백질은 면역세포를 만드는 재료인데요. 섭취가 부족하면 감염이나 염증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요즘 들어 감기가 오래 가거나 피곤하면 몸살이 쉽게 오는 것도 단백질 부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복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상처가 잘 아물지 않거나 근육통이 오래 가고 피로가 하루 종일 이어진다면 이 역시 단백질 부족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네 번째는 겉으로 보이는 체중 변화가 사실은 근육 손실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체중은 줄어들었는데 몸이 더 약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근육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근육이 사라진 몸은 에너지가 적고 관절에도 계속 부담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이 부족하면 혈당, 혈압, 골밀도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혈당 조절을 도와주는 호르몬도 단백질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늘어나면 혈당 변동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정리하자면 단백질 부족은 단순히 단백질이 조금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근육, 면역력, 체력, 균형 감각, 생활 기능 전체를 한꺼번에 약하게 만드는 핵심 원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바로 잡아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먹는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먹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단백질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3가지 기본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만 제대로 지켜도 근육 회복 속도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단백질은 나누어 먹기가 핵심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끼의 단백질을 골고루 나누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점심이나 저녁에만 단백질을 몰아서 드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몸이 한 번에 다 흡수하지 못해서 근육 합성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아침 20g,
점심 20g, 저녁 20g으로 적당하게 나누어 드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근육에 필요한 재료가 하루 종일 꾸준히 공급됩니다. 두 번째, 시니어에게는 씹기 쉬운 단백질이 훨씬 중요합니다. 치아나 턱 힘이 약해지면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싶어도 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식단들은 달걀, 두부, 연어, 요거트처럼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고 한 끼에 충분한 양을 얻을 수 있는 재료들로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먹어야 단백질을 꾸준하게 그리고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백질과 함께 좋은 지방을 꼭 넣어주기입니다. 올리브 오일, 견과류, 아보카도 같은 단일불 포화 지방이 들어가면 단백질 흡수율이 올라가고 염증도 줄어듭니다. 특히 관절 통증이나 만성적인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조합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을 계속 먹는데도 몸 상태가 크게 변하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이 좋은 지방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 정리하면 아주 단순합니다. 나누어 먹고, 부드럽게 먹고, 좋은 지방과 함께 먹기. 이 원칙만 지켜도 근육 회복 속도, 체력, 균형 감각이 눈에 띄게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제 바로 이어서 이 원칙들을 실제 식단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시니어 단백질 식단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달걀 2개, 아침식. 첫 번째 식단은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가 큰 달걀 2개 아침식입니다. 달걀 2개만 드셔도 단백질이 12g 이상 들어가고 흡수율도 매우 높기 때문에 아침에 먹기에 가장 이상적인 단백질 식품입니다. 특히 아침 단백질은 하루 전체 근육 사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조리 방법은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삶은 달걀, 스크램블 혹은 에어프라이어로 10분.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소금 대신 후추나 파슬리를 이용하면 염분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두부 청경채 볶음. 두 번째는 두부와 청경채 볶음입니다. 두부 100g만 드셔도 약 8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무엇보다 부드러워서 치아나 턱 힘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청경채나 시금치를 함께 볶으면 칼슘, 비타민 K 같은 영양소가 더해져 근육과 뼈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기름은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한 스푼 정도만 살짝 올리브유를 쓰면 더 좋습니다. 3. 연어구이, 레몬 몇 방울. 세 번째는 연어구이입니다. 연어에는 단백질이 20g 이상 들어있고 오메가-3가 풍부해서 관절염이나 염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에어프라이어 170도에서 10분 정도만 돌리면 부드럽고 촉촉한 연어가 완성됩니다. 여기에 레몬을 조금만 뿌리면 염분을 줄이면서도 훨씬 상큼하고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4. 그릭 요거트와 견과류 한 줌. 네 번째는 그릭 요거트 한 컵과 견과류 한 줌입니다. 그릭 요거트에는 단백질이 10에서 15g 정도 들어있고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조금만 넣어주면 혈관 건강에 좋은 지방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단, 견과류는 하루 한 줌.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올라갈 수 있으니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5. 닭가슴살 큐브 100g. 다섯 번째는 닭가슴살 큐브 100g입니다. 예전처럼 퍽퍽하지 않고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부드러워서 시니어분들도 드시기 좋습니다. 조리 과정 없이 그냥 포장을 뜯어서 바로 드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을 때
한 끼 단백질을 빠르게 채우기 좋은 선택입니다. 6. 콩귀리 듬뿍 잡곡밥. 여섯 번째는 콩과 귀리를 넣은 잡곡밥입니다. 평소 드시는 흰밥을 단백질이 포함된 밥으로 바꾸는 방법인데요. 밥 한 공기만 바꿔도 단백질 섭취량이 꽤 올라갑니다. 또 귀리와 콩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포만감이 오래 가기 때문에 과식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7. 간편 계란찜과 간장 2분의 1 티스푼. 마지막 일곱 번째는 간편 계란찜입니다. 계란 하나에서 2개의 물을 조금 섞고 전자레인지에 2에서 3분만 돌리면 푹신하고 부드러운 계란찜이 완성됩니다. 간은 간장 반 티스푼 정도만 넣어도 충분하고요. 쪽파나 파를 조금 올리면 향도 좋고 식감도 살아납니다. 이 메뉴는 씹기 힘드신 분들, 소화가 약하신 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7가지 식단은 바로 따라할 수 있고 단백질 흡수율도 높고 무엇보다 시니어분들에게 부담이 적은 메뉴들입니다. 이제 바로 이어서 이 식단들을 하루 식단표로 어떻게 구성하면 좋은지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단백질을 잘 먹는 방법을 알아보셨다면 이제는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바로 단백질을 섭취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열심히 챙겨 드시다가 이 부분을 놓치면서 오히려 몸이 더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래 4가지는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염분이 많은 단백질 음식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햄, 소시지, 베이컨, 훈제 오리 같은 가공육은 단백질은 많아 보이지만 염분과 첨가물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압을 올리고 부종이나 심혈관 부담을 크게 만들기 때문에 시니어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싱겁게 먹어야 하는 분들은 달걀, 두부, 생선처럼 자연식 단백질 중심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단백질을 늘리면 수분 섭취도 함께 늘려야 합니다. 단백질이 분해될 때는 몸에서 물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물은 하루 1.2에서 1.5리터 정도, 평소보다 한두 컵만 더 마셔도 피로감과 소화 부담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변비, 소화불량, 두통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과 물은 항상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과다 섭취를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장 기능 관련 진단을 받으신 상태라면 단백질을 무작정 많이 먹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하루 권장량 안에서 드시고 의료진이 조언한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번째, 단백질만 먹고 채소를 안 드시면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몸에 좋지만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장이 무거워지고 배변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식단과 함께 채소, 해조류, 과일 같은 식이섬유를 꼭 넣어주셔야 합니다. 특히 두부나 연어 같은 부드러운 단백질 식단에는 파프리카, 시금치, 양배추를 함께 곁들여 드시면 영양 균형이 훨씬 좋아집니다. 정리하자면 가공육은 줄이고 물은 충분히 마시고 신장 건강은 확인하고 채소와 함께 먹기. 이 4가지를 기억하시면 단백질을 훨씬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 알려드린 식단을 실제 하루에 어떻게 구성하면 좋은지 일일 단백질 식단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식단표는 아침, 점심, 저녁에 단백질이 균등하게 들어가도록 구성했기 때문에 근육 유지, 혈당 안정, 포만감 유지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단. 아침은 달걀 2개와 방울토마토 몇 개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단백질 12g 이상을 바로 확보할 수 있고, 아침 단백질은 하루 전체의 에너지와 집중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따뜻한 녹차 한 잔을 곁들이면 소화가 편안해지고 몸이 가볍게 깨어납니다. 점심 식단. 점심은 두부 청경채 볶음에 콩기리를 넣은 잡곡밥 반 공기를 추천드립니다. 부드럽게 먹으면서도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동시에 채울 수 있어서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현상도 막아줍니다. 이 조합은 과식을 막는데도 탁월합니다. 저녁 식단. 저녁은 연어구이와 간단한 샐러드가 가장 좋습니다. 연어 한 조각이면 단백질 20g 이상이 확보되고 오메가3 덕분에 염증과 관절 통증도 줄어듭니다. 식사 후에는 그릭 요거트 반 컵 정도 드시면 장 건강과 단백질 보충 두 가지를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하루 단백질 총량. 이 식단표 그대로만 드셔도 하루 단백질을 약 60에서 70g 정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근육 유지와 체력 회복에 아주 이상적인 양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복잡한 레시피가 아니라 꾸준히 그리고 균등하게 단백질을 먹는 식사 구조입니다. 이 식단표는 오늘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단순하고 실용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와 다음 영상 예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은 시니어 건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근육을 만들고 균형을 지키고 넘어지는 사고를 막고 체력과 면역력을 유지하는데 모두 단백질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식단 7가지와 하루 식단표를 그대로 실천해 보시면 일주일만 지나도 앉았다 일어나는 힘, 걷는 속도, 아침 몸의 가벼움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작은 변화가 몸 전체를 바꾸고 몸이 바뀌면 일상도 달라집니다. 앞으로도 은하수하늘 채널에서는 시니어분들이 더 건강하게, 더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식단, 운동, 생활 습관까지 하나씩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내용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요즘 문의가 정말 많은 주제죠. 혈당 급등을 막는 식사 순서 3가지. 이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단백질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건강 습관이니까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건강한 생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